최근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그 후유증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엔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지만 큰 사고일 경우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고비를 넘긴 후에도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모시고 교통사고 후유증과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곳 북미에 사는 사람들에겐 자동차는 정말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예, 일단 그 뒤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거나 본인이 앞차의 뒷부분을 받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아까 그 앞에 말한 그 간단한 경우라면 그 교통을 방해하기보다는 먼저 그 두 차량이 그 사이드로 차를 빼고 다른 차량이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차를 그 자리에서 정지시키고 비상등을 켜시고 몸이 아픈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것보다. 몸이 아플 경우 911을 부르셔서 그 구급차와 경찰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일단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그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 정보 및 그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있는 그 넘버를 서로 교환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될 것이 주위에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격자를요? 예, 본인이 과실이 아닐 경우에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억울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그 받아놓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평상시에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그 사고 현장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나요? 큰 상관은 없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가정이나 물리치료사를 바로 찾으셔도 되고요. 북미에는 그 자동차 보험법상 가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물리치료사에게 바로 예약을 하고 찾아오시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응급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분을 찾기 전에 일단 응급실로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이게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냥 가정의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좀 구분이 힘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응급실로 가야 되나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럼 당연히 응급실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심한 구토증이 있으시다거나 실제로 토하신다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의식을 잘 찾을 수 없다거나 뭐 그러한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뇌 손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바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911을 부르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401과 영스트리 선상에서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때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제 차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워낙 놀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디가 아픈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허리와 등 뒤가 굉장히 아파서 그제서야 병원을 찾은 기억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고를 당했을 때 아프지 않더라도 그냥 사고 그 당일날 곧장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본인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사고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2, 3일 동안은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요. 상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아물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라서 대개는 3일에서 한 7일 사이, 사고 후 3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가 통증을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진료를 받기에도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 2, 3일 정도 아무런 그 증상이 없을 때에는 일단 물론 안정은 하셔야겠죠. 사고가 클 경우에 몸이 다쳤을 거라고 간주하시고 안정은 하시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꼭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자주 다치시는 그 신체의 그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을 많이 다치시나요? 대부분 90% 이상은 목하고 허리를 많이 다치시고요. 사고의 그 크고 작기에 따라서 어깨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그런 곳을 다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그 말씀드린 그 신체 부위에 통증이 주로 오게 되고요.
어떤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고가 크지 않다면 예, 목이나 허리, 어깨 같은 데 이제 통증을 느끼시기 마련이고요. 좀 심할 때는 이제 뭐 손목이나 그런 데도 느끼시겠죠. 그런데 이제 디스크 파열이나 신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팔다리의 저림 증상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팔다리에 뭐 저림이 온다거나 뭐 간혹 떨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꼭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이제 이제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은 그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위플래시라고 얘기하죠. 네. 목이 이렇게 그 채찍처럼 제껴진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레이드를 1부터 4까지 나눕니다. 1, 2, 3, 4가 있는데 이제 3도까지 가는 경우부터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났다면 본인의 부상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바로 조금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들의 그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이들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아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경우는 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손이 아픈 부분에 자꾸 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활발하게 뛰어노는 아이가 그렇지 않다거나 앉아있기 불편해서 손이 어디 자꾸 간다거나 하는 경우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다친 것을 이제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대개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트벨트를 제대로 착용했을 경우 같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 대개 어른이 같은 충격이라서 더 다치시기 마련이고요. 물론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평소와 같은 활동을 한다거나 손이 가는 데가 없다거나 하시면은 안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응급실로 간다든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챙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 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뭐 차가 구른다든지 아주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그럴 경우에 옆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돕자고 무언가를 했다가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응급조치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라면 이제 그 적합한 그 절차에 따라서 도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올 수 있는 손상이 그 중추신경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 큰 사고가 나서 본인은 의식이 있는데 동승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당황하면 흔들어서 깨우기 마련이죠. 맞아요. 옆에 사람이 흔들어서 깨울 때 사람 목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가 커서 목 척추가 골절이 생겼을 때 그래서 골절이 생겼는데 이제 흔들 경우에 그 골절이 생긴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충격이 오면 그래서 중추신경에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에 불이 났다거나 하면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물론 사람을 끌어내야 되지만 자동차가 안전한 위치에 있고 그 다친 사람이 의식은 없지만 안전한 상태에 누워 있다면 일단 기도가 막히거나 심장 박동이 없는 것 정도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응급처치에 대한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면 당연히 그 소생술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의식이 없지만 편안한 경우 심장 박동과 숨을 쉬는 경우에는 일단 그 상태로 유지하시고 구급차를 부르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신체적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물리치료인데요. 물리치료 클리닉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부분의 사고는 그 목이나 그 허리, 척추, 어깨 그런 곳에 이제 인대와 근육이 파열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일단 오는 증상들이 통증이 있고 붓고 그다음에 동작이 불편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치료하게 되죠. 일단 전기나 어떤 그런 냉찜질, 뜨거운 찜질을 이용해서 통증도 치료하고요. 그리고 초음파나 레이저 같은 기계를 요즘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처난 곳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손으로 하는 치료도 있게 되죠. 관절이 굳었다거나 어떤 물리치료사 손이 필요한 경우 손을 치료받으시고 요즘 물리치료에서는 그 마사지 치료를 같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 치료를 이용해서 근력이나 동작들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런 전반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회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됩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이나 인대라는 것들은 그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뼈하고 뼈를 연결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움직여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입어서 어떠한 이제 아물면서 스칼티슈라는 것이 생기죠. 사람이 살이 찢어지면 흉터라는 것이 이제 밖에서 생기는데 그 근육이나 인대도 이 살갗과 마찬가지로 섬유질이기 때문에 심한 상처였을 때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흉터는 이렇게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죠.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그리고 동작을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5년 후에 심한 관절염을 앓으신다든가 퇴행성 디스크를 앓으신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예. 그렇다면 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 혹시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늦었지만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고요. 네. 아무리 늦더라도 사고 이후에 한 달 내로는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고요. 한 달 이내로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도 그럼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신다면 물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는 좋겠죠. 예를 들어 1년 이상이 지났다, 2년 이상이 지났다 하면 치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 긴 기간이 지나도 치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몸에 이제 나빠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몸의 근육이나 관절들이 적응하면서 더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으셔도 치료는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 이내로 아무리 늦어도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그 물리치료라든지 뭐 다른 부수적인 치료들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커버로 치료를 받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의 그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료까지도 주저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저희 경우에도 그런 환자분들이 의료하시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나라의 보험법은 No Fault Insurance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이든 본인의 잘못이든 어차피 사고가 나면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그 자동차도 고치고 몸이 다친 것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오르고 오르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이냐 본인의 과실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치료를 얼마큼 받느냐 아니면 다른 보상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셔도 그 보험 그 규정상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다면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치료를 몇만 불어치를 받으셔서 몸이 많이 다친 것을 다 치료하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몸이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험 처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람이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사고에서 다친 것을 1도, 2도, 3도, 4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1도, 2도일 경우에는 2개월, 맥시멈 한 3개월이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기 마련이고요. 이제 3도 이후에는 치료가 좀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어깨에 근육이 심하게 파열되신 분들은 물리치료 이외에도 어떤 전문의의 뭐 주사나 수술까지 가신 분도 있고 또 그 뒤에 또 재활치료, 재활물리치료가 또 이어지는데요. 또 긴 경우에는 1년,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 어느 정도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 정도에는 대개 한 3개월 정도면 치료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경미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뭐 경미한 정도라고 하면은 3,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 보험료 그 치료비요. 치료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치료비를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안 받고 말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물리치료 14년 하는 동안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시고 치료받는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물론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한도 끝도 없이 그 본인의 그 몸을 위해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몸이 아픈 것이 확실하고 물리치료사나 의사도 몸에 아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험회사가 치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물론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꼭
지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후유증과 함께 그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어떤 그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그 치료, 물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 이외에 이제 그 사고가 컸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분도 있으시고요. 맞아요. 예, 뭐 그런 이유로 사고가 또 생기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워진다거나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 어떤 심리 치료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그렇죠. 이렇게 당황하시는데 네. 그러실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은 하나의 병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빨리 그 심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이 그 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을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 육체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그 후유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 될 생활 속 그런 규칙이라든지 바른 습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주로 사람에 따라 어디가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에서 육체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 그 부분들이 목, 허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죠. 척추는 그 자세에 따라서 무리가 오기도 하고 무리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에 디스크 손상 같은 것이 없는 경우라도 근육과 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 나쁜 자세를 취하시면 그 디스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경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쁜 증상들로 이제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를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자세라면 많은 분들이 앉은 자세만 생각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 있는 자세, 심지어는 누워서 자는 자세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누워서 주무실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베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클리닉이나 가까운 약국 같은 데 이제 보시면 목을 잘 받칠 수 있는 그 정형외과적인 올토페딕 필로우 같은 걸 사실 수 있고요. 그런 것도 그냥 임의로 사시는 게 아니라 본인 목에 가장 그 잘 맞는 적절한 것은 물리치료사에게 처방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한다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도 아주 큰 부상 정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자세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성 운전자들은 그 운전대에 많이 가까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까이서 하시죠. 요즘은 그 자동차마다 에어백이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그 프론트에 그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데요. 심하게 가까울 경우에 갈비뼈, 여기 가슴에 많은 손상을 입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까이 하시거나 지나치게 멀리하면 또 자세가 나빠지죠. 그래서 적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헤드레스트, 그 머리를 받치는 그 부분을 주무실 때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그런 용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추돌 사고가 있는 경우 목이 뒤로 심하게 제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본인 머리 위치 잘 맞도록 올려놓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겠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평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몸에 얼마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시느냐가 같은 사고가 나서도 얼마큼 덜 다치느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몸이 다치지 않는 어떤 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으시면 치료가 끝나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상처난 근육이나 인대들이 계속 한 1, 2년 정도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상처난 부분들이 점점 오그라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치료가 이제 끝나게 되면 물리치료사에게 그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처방받으시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세요. 그래서 아까 치료가 끝나고 몇 달 후에 다시 통증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셨죠? 그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처방받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년, 2년 정도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지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 유지, 자세 유지를 잘못하셔서 또 다시 뭐 디스크나 그런 증상이 도진다든가 그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신다면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운동치료요법과 함께 올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교통사고 후유증과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의 김동지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